중국의 발전을 20년 정도를 다시 역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 경제가 1978년 개업 개방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8년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이게 20년 동안 앞으로 거슬러 갔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우리가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5세대 지도부가 있는데 중국을 만든 사람 마오쩌둥, 중국 경제를 만든 사람 덩샤오핑, 그 다음에 지금의 시진핑.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승찬입니다. 이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대혁명은 이 중국의 발전을 20년 정도를 다시 역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 경제가 1978년 개업 개방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8년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대혁명인데 이게 20년 동안 앞으로 거슬러 갔다. 자, 그러면 대약진 운동이 뭔지, 문화대혁명이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약진,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대약진이란 말은 크게 점프한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거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게 대약진 운동이 58년도부터 60년대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오쩌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가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중국이 잘 살려면 이 쌀하고 이 철 생산에서 대약진을 해야 된다. 쌀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은 그 당시 때 가장 선진국이라는 게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그러니까 철 생산이었죠.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는 인구가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면,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쌀을 생산하는데, 이게 쌀을 재배를 많이 하려니까, 이게, 그걸 없애야 되는 게 뭐냐, 이 참새가 자꾸 쌀을 이게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렇게 참새,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특히 참새가 이 쌀 생산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참새 잡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19억 마리, 20억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가 날라온 거죠. 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 쌀 생산이 다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쌀 생산도 이렇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핵심이 이제 철인데, 철을 이제 만들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제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철을 녹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집에 있는 밥그릇, 쇠젓그릇 다 가지고 와서 다 녹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게 한다고 되냐고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 아사자가 기록에 하면 대충 한 4천만 명이라기로 해요. 그때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있으니까 한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실패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반대파에 있는 대표적인 덩샤오핑이라든지 리우샤오치라는 유속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면서 나온 게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너에 몰린 이 마오쩌둥 입장에서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국민이 필요했던 게,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문화대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년 동안 있었는데 1966년, 76년이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외친 사람을 타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동원됐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의 홍위병이 있었고, 잘 아는 마오쩌둥의 어록이라는 빨간 책을 들고 우상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냐하면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역사도 반동이요, 지식도 반동입니다. 대표적인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리우샤오치나 이 덩샤오핑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자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다 이제 자아 비판을 당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다 비판을 해봐.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덩샤오핑의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워낙 그 자아 비판하면서 그 어려움을 못 견디다 보니까 이 건물에 뛰어내려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때
문화대혁명 기간 때 맞아 죽은 사람도보다는 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은 다 반동이요, 공자도 반동이요, 역사는 다 반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여행 가시보면 이 역사 많이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게 많이 무너진 것들 혹은 역사가 훼손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겠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대혁명 같은 60년, 76년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죽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덩샤오핑이 올라오면서 78년 개혁개방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산을 해보면 58년도부터 78년 개혁개방이니까 20년을 다시 역행했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국 경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금기시되고 있고 중국인들한테는 이게 말 못할 하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중국이 그때 덩샤오핑이 좀 더 일찍 개혁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오쩌둥이 70년대에 죽었어요. 자, 그리고 짜잔 하고 나온 게 바로 덩샤오핑이었어요. 덩샤오핑이 중국에서 별명이 뭐냐면 오뚜기입니다. 왜냐하면 실각을 많이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신은 자본주의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걷는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항상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실각을 당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78년도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외치죠. 그리고 외치면서 생각했던 게 야, 중국은 너무 커.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지역부터 키워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른바 선부론이죠. 먼저 부자가 되라는 게 선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개방을 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4대 경제 특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대 경제 특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광동성하고 이제 특히 남부 연해 지역, 그러니까 복건성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선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혁신의 고향이라는 선전. 이게 그때 뭐 개혁 개방하면서 뭐 1년에 연 50%까지 성장하는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선분원이 나타났고 동시에 이제 개혁 개방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연해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서 내륙 서부까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중국 경제를 강의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점, 선, 면, 대, 전방위. 점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경제 특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해외 투자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혜택을 줘라. 그게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연해 지역부터 발전을 했는데 그 4개 점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밑에 광서, 장족, 자치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도시, 푸켓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연해 지역의 14개 도시를 다 찍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저 요령선까지. 그 14개 도시를 찍으면, 점을 찍으면 선이 되죠. 그러니까 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주강 삼각주, 이런 이 면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씩 영역을 확대시켜나. 그 다음에 큰 대의 형태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해남선까지 이어지는 대의 형태. 그리고 전방이라는 것은 뭐 점점 내륙, 그다음에 서부로 확대하는. 이게 이제 점, 선, 면, 대, 전방위.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분원과 함께 하는 게 바로 흥묘병묘론이죠. 그러니까 흥묘병묘론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개혁 개방을 이야기하는 가장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뭐 제가 주재원으로 일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어떤 말을 하냐면 1978년 개혁 개방 이래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경제는 모든 출발점은 197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1978년도에 시작하면서 받아들이는데 흥묘병멸이 뭐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게 자본주의든 사본주의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플렉스블하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우리가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5세대 지도부가 있는데 중국을 만든 사람 마오쩌둥, 중국 경제를 만든 사람 덩샤오핑, 그 다음에 지금의 시진핑.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뭐 장점이나 후진타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크게 이 세 사람이 역할이 다 나눠져야 돼요. 중국을 만든 사람, 중국을 발전시킨 사람, 중국을 글로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흥묘병묘론이 통해서 매우 유연하게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이제 시진핑 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은 변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중국을 이야기할 때 이 시진핑의 이런 리스크, 그러니까 개인적인 리스크가
지금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